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 댓글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제가 실리콘밸리에 바쁜 직장인이라서 항상 그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 못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차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음이 좀 많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컨텐츠잖아요, 그쵸? 자, 읽어드릴게요. 미국에 석사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음 학기부터 연구실 들어가서 펀딩을 받는 게 목표인데 교수님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분이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몇 번 해서 교수님이 제 이름은 기억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오피스 아워를 영상통화로만 하셔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에게는 영상통화로 소통을 시도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논문도 읽어보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구실에 들어가서 펀딩을 받는 게 목표라 현재 수강 중인 수업에서 만점 가까이 받으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다 보니 숙제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님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말이죠, 미국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이해도 제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이 미국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스펙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학점을 퍼펙트하게 맞는다고 해서 교수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님이 지금 첫 학기에 석사 학점을 받았어요. 학점 받아가지고 님이 지금 학점이 4.0 만점에 3.9를 맞았다고 해봐요. 3.9를 맞아서 과에서 성적 1등을 했다고 쳐봐요. 과가 석사과정 학생이 예를 들면 50명 있다고 쳐봐요. 그 중에서 1등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님한테 펀드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스펙 사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을 스펙 사회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수능 잘 봐가지고 전국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서울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연고대 가고 그런 거 있잖아. 나 공식을 지금 까먹었어. 있잖아. 서영고 서성한 건동홍인가? 그거 있잖아. 공식 인터넷 치면 나오는 거. 그쵸? 근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한국의 입시란 말이에요. 한국 입시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미국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 미국은 성적순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패턴을 안 바꾸면 더 늦기 전에 지금 패턴을 바꾸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성경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해?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전도하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미국은요, 성경을 모르면요, 미국의 밑자도 모르는 게 미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건국 세력들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신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개신교가 아니라 극단적인 개신교인들이에요. 어떤 극단적인 개신교인들이냐면 극단적인 성소주의자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소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단 한 글자로 틀리지 않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청교도인들이거든요. 그게 성소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유럽을 탈출했는가? 그러면 유럽의 분위기 때문이에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카톨릭의 영향권에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누가 있죠?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씀과 사제가 말하는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7권의 추가된 책을 추가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카톨릭 성경이랑 개신교 성경이랑 달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7권이 구약 성경 7권이 카톨릭에 추가되어 있는 건데, 그거 왜 추가했냐면
교황의 그런 하고 있는 일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7권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그 7권이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은 사실 유대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 오소독스 주의시로부터 이 컨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 경전이다. 그 경전을 컨펌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추가해서 66권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교황권 유지를 위해서 그 구약 성경에 7권을 추가해버립니다. 근데 그 7권 추가한 게 근거가 없어요. 그걸 다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7권 추가한 게 근거가 없는 그런 약간 민담, 유태인들의 민담 같은 거, 설화 같은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추가를 한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66권의 정경만이 이제 그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카톨릭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실한 신앙인들이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거부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는 이 카톨릭 네트워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 탈출해버린 사람들이 그 로마 카톨릭 네트워크를 종교 네트워크를 탈출해버린 사람들이 이게 개신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믿음의 정도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좀 그 세상과 타협하면 살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개신교인들 중에서 맨날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맨날 새벽 기도 다니고 막 기도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 본 적 있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청교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유럽이 너무 너무 좌파 진보적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우린 탈출해가지고 온 게 청교도들이고 이 사람들이 세운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사회 시스템은 정말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추구하는 건 성적 순으로 뭔가 줄 세워서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선택받을 거고 그러면서 정작 교수와 인간관계는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되게 반성경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님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반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반성경적인 태도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왜 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바로 한국에 아직도 조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조선의 그런 뭐랄까 서열 세우기, 줄 세우기 문화, 그런 유교에서 오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미국을 전혀 잘 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미국에서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찾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미국이 이래요. 미국 자본주의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유교가 주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신념을 믿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학벌이라는 간판을 만들어 놓고 학점이라는 간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먹고 산다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아시겠죠?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 약간 인도의 카스트 제도랑 비슷하거든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계급 사회잖아. 계급 사회.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 있고 그리고 귀족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그 어떤 신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학벌이랑 학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유교적인 사회주의거든요. 그거 깨셔야 돼요.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왜 자본주의냐면은 열심히 두드리는 놈한테 더 기회를 주는 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미국인데 그 미국이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건 다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두드리는 자에게 더 주라. 그게 정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미국이기 때문에 열심히 두드리는 자에게 더 주도록 이 사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사실 학점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학벌이 지방되어도 괜찮아요.
미국에 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님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랑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미국 애들은 그 성적은 적당히 받고 교수와의 관계 유지에 매우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교수의 문을 두드리고 막 찾아가고 막 난리를 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님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교수랑 관계도 별로 안 좋으면서 지금 성적으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 미국에서 망하는 스탠스입니다. 님 이거 고치셔야 돼요.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 해드리자면, 제가 박사 때 저희 랩에 백인 여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교수하고 펀드 안 놓치려고 무슨 노력까지 했냐면 교수랑 같이 수영장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다녔던 그 학교에는 그 학교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스포츠 시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거예요. 체대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 있는데 실내 수영장이 되게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 학생증만 있으면 뭐 교수든 학생이든 누구나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실내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이 교수랑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 교수랑 같이 수영장에 다니는 거야. 아니 교수는 유부남이고, 그리고 이 여자 박사과정 학생들은 여러 명이었는데 이 여학생들은 다 미혼의 그 여성들이었는데, 근데 이 교수랑 이게 같이 수영장을 다녀. 비키니 입고. 아시겠죠? 물론 그것도 노력이라면 노력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은. 그리고 교수가 뭐 파티하면은 막,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파티하면 막 교수 초대하고, 그리고 교수가 파티하면 적극적으로 막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박사과정 때 교수가 그 기독교인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했어요. 자기가 파티한다고 그 자기 랩 애들한테 다 이렇게 뿌렸어, 초대장을 이메일로. 그래가지고 파티하니까 오고 싶은 사람 오라 막 이렇게 하고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때 이제 뭐 저만 외국인 유학생이고 다 백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박사과정 그 한국인 형님이 하나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근데 늦가기로. 근데 그 형님은 이런 모임에 안 나오는 거야. 맨날 공부만 되게 열심히 해. 그 형이 학벌이 되게 좋은 형이야. 한국에서 학부를 랭킹 1등 하는 데 나와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형이야. 근데 그 형이 믿음이 뭐냐면, 사람 그렇게 많이 알아서 뭐하냐, 귀찮게. 내가 학점 퍼펙트하게 맞고 그렇게 해서 학위 뭐 이렇게 잘 받고, 그리고 그 논문을 뭐 그런 SCI급 논문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나가는 거지. 인간관계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형이었거든요. 이런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인생이 안 풀려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인들하고 그 밥 먹는 모임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고, 뭐 교수가 어디 파티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고, 교수랑 이제 친해지면 돼요. 교수랑 자꾸 이렇게 찾아가고. 아시겠죠? 제가 펀드를 받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면, 저는 기계과였거든요. 기계과였는데 펀드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펀드를 처음 받으려고 노력했던 게 이제 석사죠. 석사 저도 처음 들어가가지고 첫 학기에 노펀드로 입학을 했는데 두 번째 학기부터 석사를 받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컨택을 했냐면, 기계공학과의 모든 교수, 에브리바디 그렇게 하고, 또 전자공학과도 살짝 기계가 필요하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교수,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도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교수.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뭐 기계공학 쪽으로 시뮬레이션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교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한 300명 넘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뿌리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그렇게 한 이메일 300통 컨택을 하면은 그 중에서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올까 말까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300통 이메일을 뿌렸더니 그 중에 한 교수 한 3명 정도가 자기 마침 랩에 자리가 비는데 기계공학을 조금 할 줄 알면서도 컴퓨터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능력이 있나, 뭐 이렇게 이메일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 앞에 보여줄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쫙 프레젠테이션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눈물 나게 뛰어다녀야 그 펀드를 받을까 말까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수랑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성적만 내고 있다고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교육이에요. 한국의 교육. 그러니까 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해결된다는 이 조선에서 배운 사상 때문에 미국에서 모두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님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망하지 않으려면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자,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아시겠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그 사복음서에서 그 사복음서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을 도와주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활동하셨을 때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유명인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그런 정치적인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정말 수천 명이 그 뒤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 사복음서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간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인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요. 그 올라가면 위험하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은 주변에는 항상 많은 인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띄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잘 보이는 데서 딱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에게 먼저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마인드로 지어진 게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순이 아니야. 미국은 공부 못해도 돼요. 적극적으로 찾으면 명문대 가요.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찾으면 펀드 받아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벌이 안 좋아도 미국에서 되게 적극적이고 매우 밝고 매우 막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제 성격이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원래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의 의미가 다른 사람이 그 소셜 관계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놀러 다니고 뭐 농구하고 축구하고 사람들 만날 때 도서관 틀어막혀서 그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공부 잘했기 때문에 공부 잘한 거잖아. 저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이거를 제가 깼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성격을 고쳤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잘 안되면은 그 책상맡에 적어 놓으세요. 평소에 나보다 10배 오버한다. 요런 어떤 글귀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나보다 10배 오버하세요. 그래서 복도에서 교수님 만나면 평소에 그냥 지나가는 나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주 가식적으로 아주 밝고 희망차게 아주 방긋 웃으면서 교수님한테 먼저 굿모닝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 살아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면은 성적이 안 좋아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학부 학점이 4.5 만점에 3.4였고 미국식으로 환산하면 4.0 만점에 3.1이었단 말이에요. 요 학점 가지고도 저는 석사판도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 아까 말한 대로 교수 한 300명한테 컨택한 다음에 한 3명 연락 오니까 그 3명 만나기 위해서 양복 차려입고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인터뷰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당신 랩에서 필요한지 이거를 정말 눈물겹게 설득하니까 그 석사 두 번째 학기부터 제가 펀드를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펀드 한번 받은 다음부터는 그거를 다시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눈물겨운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공부만 잘하면은 이렇게 솔직히 좀 용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 고등학교, 한국의 중고등학교 다녀보면은
이게 성격이 좀 어둡고 비사교적이어도 괜찮아요. 공부 잘하고 막 전교 1등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공부 잘하면은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성적순으로 그 뭐 대자보 붙여놓잖아요. 1등은 누가 했고 2등은 누가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르게 대우해주고 전교 1등 하면 선생님들이 예뻐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만 좋으면은 그 대접받던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조선의 개념입니다. 조선의 장원급제 개념이에요. 장원급제 하면은 그 사극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장원급제 그 뭐냐 그 벼슬하기 전에 그 가서 과거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쭉 과거 시험 그 급제자 그 마을에 그 성문 앞에다가 쫙 걸어 놓잖아요. 그거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조선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미국에 건너오는 순간 모두 버리셔야 돼요. 조선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아시겠죠? 조선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그 조선시대에는 막 흉년이 들면은 막 국민의 막 4분의 1이 굶고 막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 조선을 지배하던 유교라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신승리만 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그런 국가가 조선입니다. 근데 왜 조선을 그리워합니까? 그리고 왜 조선을 그 악습을 아직도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르치고, 그리고 조선의 그 망해가던 망국의 이념인데 왜 이렇게 사극에서 이렇게 멋지게 나옵니까? 그 조선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미국은요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뭐 성적순 그런 거 아니에요. 학벌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뭐냐면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 그리고 교수가 구하는 그 인재상에 꼭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수를 많이 만나봐야 돼요. 교수가 뭘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교수의 홈페이지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교수가 뭘 연구하는지 정확하게 캐려고 하고 매우 노력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된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고 정말 적극적으로 뛰셔야 되는데, 지금 님이 내가 봤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한국은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거에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진짜 깨야 돼요, 미국에서는. 아시겠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런 적도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뭐 이런 데 오려면은 막 아이비리그나 막 랭킹 20등 안에 드는 되게 좋은 학교 나와야지만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학벌이 되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학벌이. 그래서 그 뭐 한 200위권 바깥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학교 나온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회사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 막 온갖 네트워크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동네 사람들 친해져가지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뭐랄까 성적순이 아니고 학벌순이 아닙니다. 누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냐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엄청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그 미래의 대학원까지 알아보려고 고등학생이 찾아온 거야, 저희 랩실에. 난 좀 깜짝 놀랐어. 고등학생이 왜 와? 미국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저희 랩을 똑똑똑 하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자기는 사실 이 학교 근처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 이 연구실에서 뭐 무슨 뭐 컴퓨터를 이용한 무슨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돈을 안 주셔도 되고 무급으로 그냥 인턴 해도 되니까 저 그냥 여기서 방학 때 잠깐만 이 대학원 형들 연구하는 거 옆에서 좀 구경하고, 그리고 제가 도와줄 거 있으면 뭐 실험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하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한테 이거 얘 어떡하냐 그랬더니 교수가
아, 꿈나무인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가 이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돈은 안 줘.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이 방학 때 내내 와가지고 그 랩에서 막 형들 누나들 막 그 연구할 때 옆에서 막 보조해주고 뭐 잡일 다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세팅할 때 야 플러그 좀 꽂아라, 그리고 막 야 이거 좀 복사 좀 해와라, 야 그리고 이거 좀 여기 좀 치워봐라, 뭐 다 그런 잔심부름 했는데, 그렇게 방학 내내 인턴 한 다음에 얘가 되게 똑똑한 게 진짜 똑똑한 애야. 뭐라 그러냐면 자기 대학교 여기를 지원할 거니까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더라고. 추천서를. 그리고 석박사 과정이었던 우리들한테도 아 저를 연구의 어떤 그 슈퍼바이저로서 자기 추천서 좀 써달라. 야 이렇게 똑똑한 애가 어딨어. 이렇게 정말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감탄했어. 근데 나중에 이 고등학생이랑 친해져가지고 얘 뭐 하는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아빠가 의사야. 아빠가 의사야.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이 아빠한테 다 이 코멘트를 들은 거야. 너가 명문대 가고 싶으면 너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미국도 수능을 보거든요. 수능 점수만 잘 받아가지고 안 돼. 네가 두드려야 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거기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게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님 진짜 이거 생각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에서 진짜 실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